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검사 불패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사실 같은 날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구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제 체포 거부하고 압수수색 거부하고 문 걸어 잠그고 또 SNS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판사 이름까지 게재해서 이거 문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구속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아니 뭐 황교안 그 전 총리 구속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떨어진 날 밤에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 우원식 그 의장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그리고 단호한 어쨌든 이 조치가 필요하다, 뭐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진숙 씨 그 구속영장 기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씨도 그 방통위원장 시절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당시에도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SNS에 그거 올린 것 하나가 과연 이제 내란 선동에 해당하느냐. 요건 이제 법원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냥 평시에 그런 얘기했으면 그냥 뭐 넉나간 소리 하나보다라고 말았을 일인데 12월 3일 날 밤에 총을 든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리는 상황에서 뭐 체포하라. 더군다나 국회의장과 이 야당 대표와 이런 얘기는 내란 선동에 해동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나 이제 재판부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6시간 만에 끝난 그런 이제 비상계엄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구속에까지 이르는 게 맞느냐라는 그 판단을 재판부가 일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했던 행위는 뭐 법무부 장관 지내고 전직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문 걸어 잠그고 영장에 불응하고 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를 한 건 맞고 그 자체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법원에서는 뭐 기소한 이후에 다퉈볼 문제지 이거 가지고 구속까지 시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체포되는 와중에도 내란은 없었다라고 계속 선동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의 그 결론에 일정 부분 공감해요. 뭐라 그랬냐면 혐의는 충분히 소명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물론 없지만 너무나 다 그대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의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선동을 한다 그래서 그 선동에 따라올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언어로서 그 선동적인 그런 언행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왜 동네 필부들이 그런 소리 한다 그래서 전부 선동죄로 그 처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하면서 혀를 한번 차고 할 정도의 과거의 그 총리 경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무색할 정도로 군소 정당의 대표라는 그런 직책은 있으나 그 판사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한 혐의 소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미미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의 소유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하자면 저는 이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황교안보다도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는 저 장동혁 대표 여기가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안 그래도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이게 사실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이 거세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장 대표는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직접 원고를 쓰고 토시 하나까지도 외워서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발언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해서 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고 온 것도 우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반응도 좋다.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올 테니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다는데 이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NBS 그 여론조사에 보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최근에 여권에 물론 이제 에이펙 그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악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온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저는 숫자로 정확히 보여준 거라고 보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만약 진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한 얘기라면은 저분은 참 생각이 부족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면회 온 것에 대해서 중도층의 어떤 반응이 좋습니까? 뭘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광주 방문해서 충돌을 빚었을 때도 참 의아하다. 당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왜 갑자기 어떤 계기성도 없고 사전에 어떤 이 과정도 없고 돌출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또 난데없이 월간 광주 매달 광주로 가겠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무슨 맥락에서 가겠다고 하는 건지 그조차 불분명한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날 집회 그 국회 안에서 했던 집회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러더라고요. 왜 난데없이 더군다나 황교안 그 전 총리는 당원도 아니에요. 그 당에 나가가지고 다른 당의 사람인데 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쳐야 되고 황교안 전 그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계엄은 없었다. 그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 그럼 결국에는 내란 동조 정당, 내란 정당 프레임에 또 갇히게 되는 왜 저런 발언을 하느냐. 이게 이제 당의 대체적인 반응인데 그에 대해서 나가서 비판하지 말아라. 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럼 그 계획이 뭔지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도 지금 설득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종합해서 보면 결국 그 정치적 역량의 부족에서 비롯된 좌충우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저분이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정치적 경륜을 쌓지 못하는데 지금 이 내란 이후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제1야당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내년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지지층 결집을 한편으로 하되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여권의 실책이나 악재가 쌓인다 하더라도 장동혁 리더십으로는 그 반사이익조차 얻는 게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객관적인 이 관측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서두에는 한미 협상과 관련한 팩트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실제로 그 제1야당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당장 그 현안이 되고 있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따져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국감의 핫 이슈였던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뭐 아무것도 지금 뭐 공개된 것이 없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문제 이거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거래는 절벽인데 오히려 한두 개 거래되면 엄청나게 비싸면서 부동산 자체가 양극화되는가 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안보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측은 바로 야당이고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당 대표가 지금 그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는데 더 놀란 거는 즉흥적인 줄 알았더니 사전에 계획해서 한 발언이라 그래서 한 번 더 놀래고요.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에 대해서 중도층 반응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경악하게 됩니다. 과연 중도층의 여론을 제대로 읽고 있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그냥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테니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는 정치인들의 이별 뭐 어떤 면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년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소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중진들도 입 다 닫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야 이게 인증된 패널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분명히 보수 내에 목소리를 낼 사람도 있고 보수가 할 역할도 있고 지금 당 지지도가 여기서 지지부진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튀어오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대표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변침을 잘해서 나름대로 변화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수가 이런 정당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고 마치도 이 물 안에 공을 집어넣는데 마치도 위에 강력한 철판이 있어서 튀어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강력한 철판을 장동혁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9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법정에 와서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내가 불러줘서 이렇게 작성하게 한 후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참 재판 분위기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게 웃으면서 할 얘기인가 싶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혼자만 매번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뭐 초고가 지렁이 글씨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거 헌법재판소에서 다 했던 주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도 인정이 안 됐고 그 메모의 신빙성이 인정이 됐어요. 물론 이제 헌재 법정과 지금의 이 내란 법정은 서로 다른 법정이고, 헌재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된다고 자동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 주장이 그렇게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주장이거나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구나. 저는 어제 재판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꾸 이제 뭐 보좌관을 헌재에서 증인으로 그 신문을 못하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증인 채택해가지고 신문하면 되죠. 그 보좌관 진술이 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당일날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이고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지원해라.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하니까 명단을 불러줬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가지고 받아 적다 말았다. 그 받아 적은 그 초고입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숨길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제출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보좌관을 시켜서 제작성을 한 건데, 아니 본인이 통화하면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메모가 악필이라 하더라도 그걸 뭐 다시 그 정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제 법정에서도 별로 새롭게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게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지렁이 글씨라는 표현을 최초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김민전 의원인가요?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홍장원이 그렇게 악필이다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말씀은 의원님이 다 해주셨고, 제가 이제 정무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이제 재판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중도층이 보수 정당으로 좀 흡인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아까 분위기가 왜 이러냐 그랬는데, 정말 저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동네에 무슨 사무실에서 서로 그 잡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홍장원 증인의 그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싹 다 잡아들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상당히 이제 불리한 증언이 나오다 보니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걱정을 하게 되네요. 김민전 의원이 SNS에 이 얘기를 이제 지렁이 매봉을 얘기를 처음 했던 모양이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재판의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좀 분위기가 저래도 되나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사실 이제 재판부에서 내년 1월에 추가로 이제 변론 기일 추가로 지정했거든요. 1월 중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 기한이 18일까지여서 선고 걸리는 시간 감안하면 다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차례 그 우려를 우리가 방송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 날이 이제 구속 만기고, 근데 지기현 지금 이 판사가 재판하는 스타일이나 속도로 봤을 때 연내에 끝낸다고 본인이 얘기했지만 연내에 못 끝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저께 이제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법원행정처장이 본인이 인사이동 전까지는 끝낸다고 했다. 다른 판사가 와가지고 다시 재판 재개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법원 인사가 2월에 있습니다. 네. 결국에 2월 전에 끝낸다는 얘기면 1월 18일 이전에 못 끝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제 1월 달에 1월 중순까지 기일 추가 지정했다는 거는 선고까지를 감안하면 1월 18일 전에 도저히 못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변수가 없으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 겁니다. 1월 18일 날. 물론 풀려난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출국 금지도 돼 있고 어디 뭐 숨을 데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또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구속 취소돼가지고 석방될 때 봤잖아요. 카퍼레이드 하는 거. 그런 모습이 또 벌어진다면 용납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 책임은 저는 사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그 외환죄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그걸로 청구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 구속영장이 안 나오면 그럼 1월 18일 날 저 풀려나는 걸 봐야 되냐 그냥. 저는 너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루즈하게 무슨 하계회 하듯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태를 빚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 취소하는 바람에 당시에도 논란이 컸고 그게 또 재판을 늦추는 효과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기현 판사는 좀 뭔가 이게 본인 스스로 자초한 불신을 오히려 계속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사법부도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마땅한 제동을 걸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만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요. 만약에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풀려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상 상당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도저히 어떻게 회생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지기현 판사가 저는 조희대 그런 어떤 사법부의 어떤 그 뭐 영향과 연동 속에서 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일련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덩달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의 회생이 한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게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풀려나기를 잠시라도 바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